월드컵 시즌, 네. 오늘 아침엔 또 일본 축구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살다 보면 일본 사람 만날 수 있죠. 주변에 일본 사람 만나면은 일본 사람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감정은 없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어요. 일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들잖아요. 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좀 친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이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이고 동양권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일본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일본이 이겼으면 하는 생각보다 반대의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면 기쁘지 않아요. 일본이 진다고 슬프지 않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꼭 겪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감정은 없는데, 그 일본 축구가 참 예선이 아니라 평가전에서는 뭐 화려했잖아요. 우리하고의 상대인 벨기에도 누르고, 네덜란드하고 뭐 2대 무슨 군가요? 세계 강호들하고 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 축구가 뭔가 좀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 무기력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이제 그리스 선수가 한 명이 탈락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우리나라의 축구는 조금 그 평가전보다는 많이 낮았죠. 네. 평가전에서는 이건 뭐 그냥 수비 너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 자체가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전적도 뭐 그냥 튀니지 뭐 가나 뭐 형편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진짜 이거 뭐 힘들겠다,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전에서 딱 뚜껑이 열렸습니다. 처음에 딱 출발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한국 축구가 좀 쉽지 않다. 러시아에서 보기에는 처음에 한 5분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중원에서 별로 안 밀리는 거예요. 받아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조금 당황스러워한 기색이 역력했죠. 뭐 그래서 전후반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전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잖아요. 실제 러시아가 지금 상승기였거든요. 뭐 예선전에서도 뭐 9전 뭐 7승 뭐 2패 정도에 불과하고, 뭐 골은 20골을 넣고요. 그 5골밖에 안 먹고 이랬거든요. 강력한 팀이었죠, 이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붙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은 우리 홍 감독이 한 말이 있거든요.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이다. 우리는 러시아전에 그 초점을 맞추겠다 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말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에 체력 코치가 있죠. 그 체력 코치가 누구예요? 일본인이에요. 바로 이케다죠. 이케다 노예요. 뭐 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케다 상인데, 체력 코치가 2009년도에도 아마 체력 코치를 했을 거예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 월드컵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8강 갔잖아요. 이집트에서 열렸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그죠? 여기서 우리가 3위. 이때 이 코치가 우리 그 체력을 전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또 이케다를 찾아갔죠. 갔더니 한 번에 수락을 안 해가지고 3번을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데리고 왔는데, 이케다 코치의 체력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전반에는 굉장히 그 몸놀림이 좋았어요. 좀 이렇게 가볍게 보였잖아요.
근데 후반전 들으니까 막 선수들이 쥐가 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실제 우리가 한 골은 아주 강력했죠. 누구였죠? 선수가? 이근호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골키퍼의 또 실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 골을 그냥 먹었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너무 짧게 누렸어. 6분밖에 못 누렸어요. 야, 그거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 5분간에 뭐 모든 우울증 환자들도 그냥 한국이 골 넣으면은 우리가 여기 정신과 병동에다 TV가 있잖아요. 그 골을 들어가면 어떻게 씁니까? 내가 아픈 것도 뭐 불안한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6분만 즐거웠어. 너무 짧았어. 허무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골을 넣고 나서 수비수 홍정현 선수가 빠졌죠. 원래 이 선수가 수비 핵심이거든요. 쥐가 나가지고 빠졌어. 그래서 뭐 이 황석호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뭔가 좀 이제 이 선수도 뭐 영리하다고는 하는데 야심이 있는 거예요. 빠지면서 수비도 좀 취약해졌고 그 틈을 이제 러시아가 노린 거죠. 운도 나빴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그냥 한 골씩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선전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단 비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다만 좀 불안한 것도 있죠. 우리가 주축 선수들 누구예요? 손흥민, 뭐 구자철 또 누구예요? 또 기성용 뭐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또 옐로우 카드 받으면 다음 경기 출전 못하면 전력 손실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월드컵에서 무조건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좋아도요,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체력적인 요인들. 아무리 기술이 좀 뭐합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경기 운영의 미숙 이런 걸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파울이 많거나 경고를 받거나, 특히 옐로우 카드를 맞게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오늘은 그리스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맞았는데 불구하고 잘 버텨줬죠. 그러니까 그게 왜 버텨줬냐면은 일본이 공격적으로 못 나왔어요. 이게 너무 몸을 사린 거죠. 골 먹을까봐.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을 치고 올라가서 그냥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감독의 전술 전략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경기 외적인 요인들에서 많이 좌우됐죠. 그다음에 그날의 컨디션, 또 이제 브라질은 보니까 비가 많이 와요. 수중 경기도 많고, 우리나라도 비가 올 확률이 있다고 하죠. 그런 요인들. 비가 오면 공이 미끄럽잖아요. 골키퍼가 그게 잡을 수가 없어. 쳐내기 바빠. 그런 요소들 여러 가지. 비가 오면 우리나라에게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조금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은 좀 낫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제리가 굉장히 좀 역동적인 팀이라서 그래도 첫 단추를 뭐 그냥 그런 대로 끼웠습니다.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날 4시. 새벽 4시. 그때 다 기상이죠? 가야죠. 함께 또 응원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축구를 보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연습하고 실전은 항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잘 해야지 실전에서 효과가 있는 거다 볼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는 잉글랜드전이었죠. 거기에 잉글랜드 대표적인 공격수가 룬이라고 있죠. 웨인 룬이라고. 월드컵 경기 10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겨우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참 막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또 한 골 먹어가지고 잉글랜드가 지금 2패죠. 거의 어렵죠.
내 팀이 치르는 이 경기가 참, 예, 내 팀이요, 두 팀이 가는 거잖아요. 참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자, 안전한 승점이 몇 점이에요? 안전한 승점은 네? 최소 안전하게 무조건 갈 수 있는 승점은 7점이에요. 7점을 따면 무조건 진출이에요. 그런데 자, 2승을 하면 몇 점이에요? 6점이잖아요. 6점을 따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승 1패가 돼가지고 이 세 팀이 겨루게 되면 한 팀 떨어지는 거거든요. 2승 1패를 세 팀이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한 팀은 3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 탈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이제 뭐죠? 골 득실차. 예. 그래서 밀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승을 했는데도 떨어질 수가 있는, 1대0, 1대0에서 6점 따는 데든 뭐 3대0으로 지거나 이러면은 탈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예.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요, 2패를 해도요, 2패 1승을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패는 대신 2패 1승을 세 팀이 나눠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한 팀은 3승을 하게 돼 있어요. 3승 팀 무조건 올라가고 2패 1승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 득실 차에서 최소한의 이제 차가 있는 팀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1승 1무 1패만 해도 이럴 때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예. 1승 1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무를 했잖아요. 올라가려면은 네, 2패를 가서는 곤란하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골 득실 차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예. 2무를 해도 승점이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승부는 별로, 예. 그럼 우리가 벨기에를 잡아야 되는데, 벨기에 잡아서 5점을 따도 여러 가지 경우수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승을 해서 일단은 승점을 4점을 확보를 해놓고 봐야 돼요. 4점을 확보해 놓게 되면은 이제 뭐 무승부만 돼도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해지죠. 그래서 알제리 1승! 1승 한번 해봅시다. 네. 1승 한번 해봅시다. 응원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보니까 참 영어는 강자 없죠? 이번에 스페인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줄은. 그러게 스페인이 뭐 2008년도 유로, 2010년 그죠? 이것도 우승, 월드컵 우승, 2012년 또 유로 우승 이랬는데 그렇죠. 다른 참여는 기웁니다. 세상 이치가 영원한 강자를 허락하지 않죠. 항상 패배가 있어야지 또 이제 심기일전하고 가다듬고, 승리보다 패배도 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생의 그 맛이 있는 거죠. 실제는 승리하면 좋긴 하지만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언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보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나님께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15페이지에요. 스승께서 변부터가 이 부분이요. 네.
15페이지 아래요. 예, 빨간 것이요. 이건 스승께서 병이 아파 자 도가 또 이를 스승 말씀 그런 예가 있느냐 자로가 대답해 만하기를 그것이 있었습니다. 외의 상하의 신과 주신에게 이해 라고 말하는 것이 스님과의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그런 기도는 오래되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 스승께서 이제 공자죠.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가 한 70 정도 됐나 봅니다. 그래서 자료가 기도하기를 청했어요. 자료가 스승님 병이 났는데 제가 좀 기도를 좀 할까요? 이제 뭐 제자들하고 스님을 병을 완쾌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취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그런 게 있냐 하니까 자료가 대답해 말하기를 요즘에 이런 일을 합니다. 외의 상하의 친과 땅 귀신에게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님께서 말했다. 나의 그런 기도는 오래되었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하려면은 용기를 주고 또 빨리 털고 일어나기를 이제 기원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공자님께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되겠냐 이러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나의 그런 기도는 오래되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픈 처지에 있다면은 또 잘 털고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또 공자님도 그런 기도는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좀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병환이 있게 되면 공자님이 늘 마음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라 이라는 어떤 묵시적인 승인도 있지만은 실제는 이 공자님의 의도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바는 확실히 해라. 스승이 아프다고 그래 생각해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런 일 많이 했어.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축구 시즌인데 밤에 자꾸 경기가 열려요. 그래서 이거 경기는 보고는 싶은데 빅매치가 뭐 새벽 4시에 있고 새벽 1시에 있고 그러니까 내 일은 해야 되는데 경기가 자꾸 열리니까 봐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참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경기를 보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날에 내일에 지장이 있다면은 그거는 리듬을 잃은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남의 일에 관심 기울이다가 내가 내 일을 못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만큼은 충실히 해내자. 이런 이제 또 당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구절을요 성모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승 말씀했다. 사치하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래지지. 그런데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게 더 나아. 네,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는 거는 그냥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그냥 퍼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쉽게 말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명품을 뭐 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사치스러운 좀 불손하다. 그런 것이 공손치 못하다 이거죠. 예. 사치스러운 자가 공손하는 경우 거의 없죠. 예. 사치스러운 자는 왜? 사치스럽게 쓰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할 수가 없죠. 예. 내가 좀 재력이 딸리더라도 큰 차, 좋은 차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를 사놓고 내가 공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간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좋은 차도 타셨고 외제차도 타셨다면서요? 그렇게도 해봤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나 검소하시게 무슨 차요? 경차를 아주 국산 경차죠? 국산 경차를 그냥 타시는데 참 그 마음이 그 큰 차를 타면은 공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우리 최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치스러운 차를 타니까 차들이 다 비켜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켜주고 뭐 이러니까 공손하기보다는 좀 뻐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양보해주고 방어하고 그렇죠. 방어하고 그래서 검성은 고루해지지 좀 고루해지는 거예요. 좀 고루해진다는 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져주고 뭔가 이렇게 패기만만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령이 낫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져주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요. 사실 우리 최 간사님은 아주 실속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검소하시기 때문에 검소한 사람은 반드시 실속이 있어요. 근데 사치스럽다면은 그건 아무리 그 재산이 많아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걸 어떻게 당합니까?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자, 골을 많이 넣었어요. 골을 많이 넣게 되면은 너무 뻑이다가 많이 먹고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한 골 먹었다고 야 먹었다 이러다가 그냥 두 골 먹고 지기가 쉬운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검소하면은 수비만 잘 하다가 골을 안 먹다가 안 먹으면 축구 플레이가 좀 재미없는 거잖아요. 안 먹다가 속공으로 역습을 한 골을 넣어서 1대5로 이긴다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치스럽다는 것은 공격적인 용어죠. 사람이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화려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검소하다는 건 뭐예요? 수비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우면은 불손해가지고 오히려 잃기 쉽고 검소하면 수비적으로 살게 되면은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수비를 하다 보면 탄탄하게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살다 보면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잘 나가도. 그래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는 분들이 A 사업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아 내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르거든요. 지를 때 있는 재산 다 질러가지고 완전히 몽땅 털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좀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지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거나 그래서 평소에 재산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성이 낫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좀 더 안정성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자님은 검소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성인 말씀에는 검소를 늘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앞문장에서 이제 이제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지나친 어떤 그 행위 이런 거는 공자님이 그런 사치스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통하는 거죠. 사치스럽다, 너무 과하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한 방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자님 멀리한 것 중에 괴력난신했죠. 기이한 거, 괴이한 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지
출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그런 것들은 멀리 하셨어요. 또 힘으로 하는 거, 주먹힘, 이거를 인간의 가치로 안 봤어요. 사랑과 존중과 어떤 인정과 이런 쪽을 본 거죠. 어지러운 거, 복잡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멀리 하셨고, 귀신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걸 멀리 하셨죠. 다 그런 게 뭐예요?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좀 공격적이고 사치스러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기꾼들이 좋아하죠. 투자만 해, 나한테 투자해. 그러면 내가 10배! 그러다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비적으로 가자, 나를 지키자, 있는 것을 잘 간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양평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승은 말씀하셨다. 군자는 평온하고 열괴하지만 소리난 널 초조해야 한다. 네, 군자는 그렇죠. 탕탕탕 소인장척처, 이게 이제 의인어예요. 그래서 군자는 평온하고 느긋해요. 군자는 인격자잖아요. 왜? 군자는 인자무적이잖아요. 적이 없잖아요. 누구하고도 인간관계에서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을 일이 없잖아요. 어디 가나 가슴 펴고 살고 두 다리 쭉 펴고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소인을 초조한다 그랬어요. 소인은 뭐예요? 자기 이익에 밝아요. 남을 위하기보다, 공익보다는 오로지 한 푼이라도 내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이 많아질까? 여기만 관심을 가진 게 소인 아니에요? 군자는 뭐예요? 돈보다 의리를 중시하죠. 내 이익도 좋지만 남의 이익도 챙겨줄 줄 알고 공익을 앞세운 사람이 바로 군자죠. 평온하고 느긋하죠. 소인은 그래서 자기만 살찌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재미없죠. 그리고 적들이 많고, 그래서 늘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자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자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걸 실천하는 분들이 군자죠. 그래서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해요.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소인은 그렇지 않죠. 초조해하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군자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마지막 문장을 정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스승 나아면서 엄숙하고 위험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사람을 함께 하시지. 참 이 말이 엄숙하고 위험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다. 자, 우리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납기 쉽죠. 그냥 무섭기만 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막 무섭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공손해요. 공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편게 해요. 공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공손해지면 비굴해지기 쉬운데 굉장히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즉 공손하다는 거는 반듯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반듯한데 반듯한 사람 예절을 깍듯이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 가면은 내가 막 부끄러운 게 많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공자님은 그렇게 깍듯하고 예절 잘하는데도 편해 뭔가. 야, 이게 바로 조화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뭐 만나기가 어려워.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 그럼 부담스러워. 그러면 뭐 하냐고요. 친근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공자님은 참 그런 면을 조화롭게 갖추신 거죠. 수수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공사하면서도 털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면이 있어야지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굉장히 엄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권위가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그 사납지 않다. 참 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한번 닮아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8장 오늘 넘어갑니다. 태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을 대사님께서 읽어주시고요. 태백을 아마 정확한 덕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세번 천하를 양보했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 칭찬함도 없었거든. 네, 그 공자님은 타인의 좋은 점 보게 되면 항상 들춰내서 배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도했고요. 태백은 여기 이제 해설 보면은 나오죠. 이제 그 고공담보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지금 많이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천하를 양보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는데 그것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늘 있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칠정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요 항상 칠정과 본성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욕칠정이에요. 사람의 욕심. 요거는 하늘의 마음의 천리본성이죠. 자, 하늘의 마음, 인욕칠정이 뭐냐? 우리 마음의 인욕칠정 이런 거예요. 바로 알아주길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행위를 했어. 내가 양보했어. 알아주길 바라.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넘어가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남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죠. 내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이렇게 양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고 나서 내가 양보했던 사실을 상대가 인정해주길 바란다면 실적인 마음이 강한 거죠. 자꾸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양보를 했는데 네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보니까 딸내미 녀석 둘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양보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이 큰 녀석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큰 녀석, 첫째 녀석, 둘째 녀석 있는데 이 녀석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얘야, 나는 너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너 말이 맞는데 내가 맞지만 사람들은 다 부족해.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높은 거야. 틀리다는 얘기는 너가 높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사람들은 그걸 네가 포용할 줄 알아야 돼. 틀리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 어울릴 수 있어. 너의 기준을 자꾸 가져가게 되면 너가 힘들고 대인관계 잘 안 돼. 둘째 녀석에게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 저주라고. 저줘라. 그러니까 기준을 좀 내리라.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냐. 실수할 수 있고 동생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너 고쳐 이렇게 되면 반발심이 심하잖아요. 네가 맞다. 네가 맞는데 그 맞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조금 줄여.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너도 그 기준에 너도 맞추려면 너도 힘들어. 좀 낮추자. 그게 바로 기대치를 내리는 거잖아요. 둘째 녀석에게는 언니가 좀 독특해. 개성이 강한 거야. 개성이 강한 거니까 너가 이 언니를 좀 이해해봐. 이해하려고 해봐. 이건 미국식이야. 이 녀석이 또 이제 한 1년 정도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어 좀. 그 문화가. 그걸 한국에 적용하려면 됩니까? 네? 안 되죠. 언니는 미국식이야. 그러니까 너가 한국식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자기 잣대가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이 녀석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이 목욕탕에 갔는데 수건 안 가져왔어. 언니 수건 좀 갖다 줘. 수건 갖다 줬어. 근데 보니까 언니가 요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자기 것만 좀 하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개성이라고 파악하게 되면은 내가 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해를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인들, 선생님들 같이 생활하지만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거는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옷 색깔도 좀 청색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흰색을 좋아할 수 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건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신발을 신을 때도 좀 그쵸? 운동화를 위주로 신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뭐 구두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타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의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말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자꾸 이해를 받고자 해요. 내 스타일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래 하거든. 너가 이해해.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항상 내가 이렇게 이해를 받으려고 했을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양보를 했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내가 위안을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내가 참 이런 일에서 옛날에는 내 욕심을 챙겼는데 내가 양보를 하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나 자신을 챙겨주고 와, 내가 이렇게 심성이 편안해진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제 거의 군자에 내려오르겠구나. 와, 멋진데 내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주체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런데 남에게 이해받고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남에게 결제를 받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사장을 남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제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했거나 양보를 했거나 그러면은 내가 결제를 해줘요. 내가 칭찬을 해줘. 오케이, 멋진 놈이야 너는 정말. 와우, 최고야. 공부 좀 했는데 좋았어. 이렇게요. 왜 이거를 남에게 결제를 받습니까? 내가 잘했으면 그만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취하고 선행을 했으면은 철저히 내가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결제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잘못된 노예 근성이 발휘된 거예요. 노예 근성. 자꾸
자꾸 남에게 그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예. 노예가 뭡니까? 일 열심히 하고 주인에게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일 잘했다니까. 노예예요. 예. 그래서 주인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한 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는 얘기예요. 남에게 자꾸 인정받고 살지 말고 태백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이거죠. 예, 그런 이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연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네. 들어올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서로 도우면서 네. 앞으로 잘해 나가는 거죠. 네. 초심일지 서로 도우면서 선하게 살겠다.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주인을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사님 한 말씀.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요.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살고 공손하게 살면서 너무 공손하다가 사람을 잃지 말고 아저씨처럼 또 이웃 아저씨처럼 이렇게 중용도 좀 갖추자. 이제 이런 뜻이 또 우리 말씀에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정민이님 한 말씀. 네. 옛말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네. 나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살면 네. 득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하라. 예. 스타일을 파악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편해진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예. 양평님 한 말씀.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자기네 색깔을 표현하자. 내 색깔을 표현하자.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자. 예,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그걸로 그치자. 내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내가 내 철학대로 살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인은 누가 한다? 결제는 내가 한다. 내 스타일 살면서 내가 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타일을 남에게 이해받으려 하게 되면은 힘들다. 오케이. 내 인생은 내가 결제하자. 좋습니다. 예. 성국님. 네.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부분도 많고 느끼고 나고 말씀드릴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원장 선생님이 좀 말씀해 공자의 군자의 도리 열심히 닦아야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군자의 삶을 살도록 애써 살겠습니다. 네, 그렇죠. 군자는 위험이 있지만 사납지 않고요. 공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이런 조화로운 삶이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가 선행을 하고 더 이상 그 선행을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게 오늘 묘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유나님 한 말씀. 네, 유나님 한 말씀 주실까요? 네.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나님께서. 네, 좋습니다. 최 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본이 숫자의 5세임에도 이겼단 말이죠. 이 공격과 수비에서 너무 공격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수비만 해서도 안 되겠다. 분명심을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완만하게 이루어가서 수련생들과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축구를 보면서 아주 늘 느끼는 게 거예요. 공격과 수비의 조화. 너무 수비적으로 나가도 플레이가 안 되고 지나치 공격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 이 조화를 우리가 잘 갖추자. 그렇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하지만은 또 내가 내 일을 잘 챙기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염두에 가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자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